중간고사의 출제 경향을 좀 볼게. 시험 범위는 학교 유인물, 프린트물에서 교과서 개념 정리. 이번에도 또 프린트 똑같이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수특 화작 지문 4개, 그 다음에 수특의 독서 지문 3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 3개의 시험 범위 중에서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한 게 뭐죠, 시험 중에? 이거예요. 독서였어요. 근데 시험 자체의 난도는 여기서 어려웠지만 앞부분에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가 어떤 식으로 시험에 반영되었나 이걸 알아야 준비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문항 구성은 선택형 20문항 80점, 그 다음에 서답형 내문항 20점. 이게 똑같죠, 독서랑. 이 기조가 똑같이 유지될 것이고, 이제 학교 유인물을 반영한 양상이 어땠냐 하면, 제대로 암기했나? 이것만 묻는 문제가 앞부분에 있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긍정적 자와 부정적 자로 시작하는 문제가 1번이었고, 이 암기 유무를 확인하는 문제가 또 힘들게 했던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반대신문식 토론의 순서. 표 안에서 순서다. 그럼 못 외우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특지문과 연결을 하는데 이 선택지에서 학교 유인물의 개념을 활용하는 게 있었어요. 자, 이 두 번째 거에 노란색 표시를 왜 했냐면, 이 유인물을 공부했는데 이게 실제로의 사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실제 지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연결점을 찾아내서 공부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웠을 거고, 이 지점에서 실수한 친구들 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이 수특 지문에서의 서답형에서 활용하는 문제. 그 서답형은 거의 유인물에 나온 개념이 다 활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기조는 그러면 장문 위주로의 시험 범위가 될 것이고, 수특 지문도 장문 중심으로 나오겠지? 그치? 이번에 학교 유인물이 장문이 중심일 거니까. 그래서 이번엔 특히나 수특 지문을 같이 공부하면서 이 유인물에 나오는 개념과 연결 짓는 것들을 계속 연습할 수 있게 해줄 거야. 학교에서는 그렇게 수업을 안 할 거니까 우린 그렇게 준비하자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특 화작은 어땠냐? 보기에 낯설고 긴 지문을 활용했어요. 그래서 이 선조들의 구구단 관련한 그 글에 연결된 고대 그리스의 구구단과 관련된 글이 겁나 어려웠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낯설고 긴 지문 활용한 것 되게 중요한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유인물 내용과 수특 화작을 적극적으로 연계했다는 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지켜서 잘 해야 된다는 점이야. 그래서 이것도 유지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독서. 독서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지문 변형했어요. 아셨죠? 보기 변형했어요. 보기가 외부 지문처럼 작용했죠. 그 다음에 선지 당연히 변형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 수특 독서를 바탕으로 시험 문제를 낼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특별하게 더 신경 쓰지 않고 조금 신경 써서 준비하면 얘만 바꿔요. 정성을 덜 들이면 선택지만 바꾸는 방식으로 문제 유형을 유지한 채 선지만 바꿔요. 조금 더 신경 쓰면 보기의 사례들을 찾아가지고 낯선 걸 넣어줘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신경 쓰면 지문도 바꿔요. 근데 너희 학교는 어떻게 했다고? 3개를 다 했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신경 써서 냈다고. 그래서 문제를 낸 선생님이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비슷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난도로 구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주 잘하는 아이들과 어설프게 공부한 아이들이 확연히 구분되는 시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특히 평소에 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되게 이 성적이 갈렸을 거라는 거죠. 평소 국어 능력, 그러니까 수능 국어 능력이 되게 중요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유지될 것이고, 실제로 시험의 경우를 좀 내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게. 이거 아는 거잖아 하면서 쉽게 갔을 거고, 이번 문제도 이것도 아는 거니까 쉽게 갔을 거고, 그러다가 이걸 딱 만나는 순간에 서양의 수학사가 여기 나오는 거 보고 이걸 딱 이 지문을 보는 순간 뭐지?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4번 문제였는데, 이게 앞부분 문제였는데,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독해를 안 하면 문제를 못 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주 세세하게 정확하게 정보 처리를 안 하면 못 풀게 돼 있어요.
그리고 IQ 테스트 하는 듯한 문제가 나오기도 했어. 사례를 적용할 때 실제 이 곱셈표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이 예시를 잘 활용해서 또 다른 숫자 예를 맞게 표기한 것을 물어볼 줄은 누가 알았어? 이건 거의 완전 비문학이에요. 이게 비문학 새로운 지문이었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순간 만만하게 보거나 대충 읽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친구들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낯선 글을 읽을 때 처음에 정확하고 세세하게 읽어내지 않으면, 처음에 이렇게 안 읽으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두 번째 다시 읽을 때 이걸 제대로 안 하면 다시 읽게 되잖아요. 다시 읽을 때는 처음에 마음처럼 세세하고 정확하게 안 읽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놓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고 그리고 준비해야 될 마음가짐은 뭐냐 하면 시험 문제에 처음 보는 글이 등장하면 어떻게 읽자? 비문학처럼 천천히 읽고 정확하게 읽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야. 잘 들어. 두 번째 다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읽는 과정에서는 정보들을 많이 날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에 나온 내용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가서 읽으면 정확하게 읽지 않는다. 세세하게 읽지 않는다. 그래서 독해를 할 때 뭐가 중요하냐? 처음에 얼마나 잘 읽느냐가 시험의 성패를 결정할 거야. 두 번째, 세 번째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보는 건 정확하지 않아질 것이다. 아셨죠? 그래서 이걸 명심해야 돼요. 처음에 잘 읽자. 처음 보는 글은 처음에 잘 읽는 거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시 읽는 과정은 힘들어진다. 정보를 날릴 거니까. 그래서 이게 좀 여러분 힘들게 했을 거고, 이 표가 주어진 것도 그런 의도였고, 또 이제 이런 거. 이게 뭐냐 하면 학교 프린트의 개념을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 학교 프린트의 개념을 활용하는 거야, 선지에. 밑에 있는 이 문제도 정보의 상호 의존성과 신뢰 딜레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물어봤지? 그럼 이거 대놓고 뭘 물어본 거야? 학교 인물의 개념을 잘 알고 수특 지문을 적용할 수 있느냐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유형은 똑같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신경을 되게 많이 썼다라고 보면 돼요. 문항 개발에 있어서. 이것도 처음 보는 지문이고 내용은 이제 유인물 내용으로 서사평을 냈지. 독서에서는 다른 거 말고 이제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죠. 처음에 프린트 제대로 외우지 못하면 틀리는 문제였고, 독서에서 지문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좀 보여줄게. 이 부분이었는데, 이 강화학습에서 너희들이 의식했는지 모르지만 실제 수특 지문에선 이런 내용이 없어요. 누적 보상을 K라고 할 때 K 값을 최대화하는 행동 패턴을 학습해야 한다. 이런 말이 없어. 학교 선생님이 K로 묶여진 걸로 문제를 내려고 일부러 지문을 바꾼 거야. 알고 있었니? 전혀 의식 못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A, B, C, D, K로 묶인 것만 가지고 문제를 냈지 않니? 박수 한번 쳐. 누구한테 박수 쳐? 학교 선생님한테. 니네 이렇게 문제 낸 선생님 만나는 거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공부하게 유도하니까. 그래서 이거 누가 내셨대? 서로 미루신다는 거. 욕바지가 될까봐 두려우신 거구나. 누가 그 소감에다가 썼던데? 선생님 이름 쓰고 납치해달라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굿. 나도 의식하지 못하다가 이 시험 분석 준비하려고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바꿨네. 문제 내려고 바꿨네. 그래서 이번 시험도 만약에 독서 지문이 들어간다면 비슷한 맥락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이외에 시험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번 시험은 지난번보다 쉬울 거다 어려울 거다에 대한 정보들을 제시해 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시험 문제의 성격을 아니까 어떤 부분들을 좀 덜 공부해도 되겠다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신경을 많이 쓴 시험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시험 범위 3개의 영역을 공부할 겁니다. 이번에도 그렇죠? 학교 유인물, 그 다음에 수특의 화작, 그리고 수특의 독서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그래서 프린트 개념은 아주 세세하게 빈칸을 더 뚫어줄 거야. 되게 아쉬웠던 건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빈칸을 안 뚫어줬던 것들이 있어서 내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웠어. 그래서 빈칸을 더 많이 뚫어줄 거고 빈칸 테스트를 더 적극적으로 할 거다. 그래서 알아서 하게 두지 않을 거다 이거야. 괜찮지? 네. 나 싫어요. 저는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할래요. 관리 안 받고 싶어요. 이런 사람 없죠? 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